예. 일반적으로 뱀 같은 파충류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체온을 극도로 떨어뜨린 상태로 수주 이상의 동면에 들어가는 것을 하이버네이션이라고 하고, 이거 혹시 이거 혹시 비문학입니까? 곰이나 너구리 같은 온열 동물들이 축적된 체지방으로 겨울을 넘기는 동면을 토포라고 한다. 토포로들의 잠은 많은 양의 피하 지방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하이버네이션에 가깝고, 몸을 저온 상태로 만들어 최적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섭씨 30도 정도의 비교적 높은 체온과 활발한 신진대사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토포와 가깝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이들의 신진대사가 어떻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나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토포러들의 공통점은 긴 잠에서 깨어나면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몰입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해지고,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뀌며, 또 굉장히 건강해져서 병이 있는 사람들은 간혹 병이 치유되거나 호전되는 일이 있으며, 몸에 노폐물과 숙변이 빠져나가고 지방이 분해되어 날씬해진다는 것이다. 어쩌라고. 중략 넘어갑시다. 시간이 곧 동으로 환전되는 21세기의 토포는 재앙이다. 왜? 쭉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물질 만능주의다. 그치?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기도 하다. 가스 설비 부품 회사의 사장인 허씨는 토포 예찬론자다. 가스 사장이신가? 그러겠지. 봅시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동 시장에 그 허씨의 동그라미 칩시다. 등장인물이니까. 중동 시장에 걸려있는 마지막 플랜트 부품 계약이었는데 말 그대로 회사에 사활이 걸려있었죠. 엄살이 아니라 따내면 계속 가는 거고, 못 따내면 회사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알다시피 그때 IMF다 뭐다 복잡했잖아요. 처음엔 2, 3일 정도 밤을 새우고 집에 와서 좀 자고 또 2, 3일 정도 야근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잠을 못 자게 되었어요. 무척 바빴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나빠졌고요. 야단치고 싸우고 성질도 많이 냈죠. 직원들이 제 마음만큼 안 따라주더군요. 야속했어요. 그래도 내 회사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회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크든 작든 가외 수익이 생길 때마다 인센티브도 정확히 주고 그랬어요. 남들이 뭐라 하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몰아쳐대니 힘들 수밖에요. 그래도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좀 어려워지니까 모두들 자기 살 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불안이 엄습했어요.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점점 잠을 자지 않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몸은 천근만근이었는데 이상하게 누우면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물방울 같은 것이 자꾸 솟아오르는 것 같고, 제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과거 회상이네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였어요. 영국의 기술을 대고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는 합작회사가 계약을 따냈다나 봐요. 기술력, 가격 둘 다에서 참패였죠. 최악으로 파산하지 않으려면 이것저것 뒤처리도 해야 하는데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이었죠. 이혼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가버렸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극단적인 심정은 아니었는데, 온기 없이 텅 빈 집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짐을 챙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토포에 대한 건 뭐야? 힘들 때까지 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무언가를 했을 때 잘 될 때에 대한 이야기겠다. 그치?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예전에 낚시하러 다닐 때 사둔 산장이 있었어요. 뭐 거창한 산장은 아니고 조그만 오두막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갔어요. 농약을 10통이나 사들고. 왜? 죽을라고. 거미줄이 가득 차져있는 오두막에 촛불을 켜놓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여간 내 인생에 남아있는 눈물은 거기서 다 흘렸다니까요. 어찌나 울었는지 울다가 그만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오두막 한쪽에 집단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172일 동안. 172시간이나 있었다고? 아니고요. 네, 정확히 172일 동안이었죠. 초여름에 들어갔는데 깨어보니 겨울이 와 있었어요. 몸은 어떻던가요? 매우 상쾌했어요.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니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당연히 엉망이었겠죠. 그렇게 묵책임하게 떠나고 연락도 안 되니. 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죠.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살아있다는 게, 일을 한다는 게 마냥 즐거웠어요. 요즘 장안의 돈은 허 사장님이 다 쓸어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뭘요? 그냥 직원들이랑 저랑 겨우 밥 벌어먹고 살죠. 아참, 얼마 전에 아내와도 다시 합쳤어요. 호주로 날아가서 허름한 모텔에 거주하면서 한 달을 싹싹 빌었다니까요. 하하.
곰과 뱀이 혹독한 계절을 넘기기 위해 동면에 들어가듯 토포로들도 주로 위기가 닥쳤을 때 밑줄 토포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토포 상태에서 깨어나면 다시 힘을 얻고 나온다. 밑줄. 나는 토포 상태가 정확히 뭔지 몰랐을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죠? 곰처럼 지방을 축적하나요? 그러나 그는 피식 웃었다. 7번의 토포 상태를 경험했고 토포 경력만 6년쯤 되는 베테랑이었다. 자, 건강 상태가 중요하긴 하지만 곰처럼 그렇게 많이 놓아놓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꿈을 모아요. 꿈의 동그라미. 그러면 뭐다? 식량 대신에 꿈을 모으는 것이다. 꿈? 두 번째 토포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자고 일어날 때는 못 느끼지만 서너 달씩 계속 잠을 자다 보면 꿈속에서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현실이 오히려 몽롱하게 느껴져요. 꿈의 재료가 없으면 심심해요. 저는 4, 5세계가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요.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계 말이에요. 거기에선 행복도 상상력에서 나오고 권력도 상상력에서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 무턱대고 들어간 토포에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서 좀 심심했어요.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상상인데. 그게 막상 하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막상 긴 꿈을 꾸게 되면 별게 없어요. 꿈을 어떻게 꿔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살았기에 상상할 게 이리도 없나? 하고 꿈속에서 자책을 다 한다니까요. 그럼 첫 번째 꿈에서는 첫 번째 토포에서는 얘는 뭘 알게 된 거지? 허무감을 느꼈던 거야. 이해됐나?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는 법을 까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하고 꿈속에서 자책을 한다니까요. 하하, 더구나 꿈속에선 모든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30년도 몇 분 안에 뚝딱이에요. 왜? 상상으로 슝 되니까. 물론 짧은 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도 하지. 왜? 좋은 순간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그래요. 꿈을 꾸기 위해선 꿈의 재료가 필요하죠. 어떻게 재료를 모으죠? 야, 근데 지금 이거 봐봐. 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말을 하는 사람은 허씨는 되게 말을 길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거의 인터뷰어처럼 대하고 있는 한 사람은 어때? 대화의 그냥 흐름을 이렇게 주도만 하고 있을 뿐이야. 옆에서 조력을 할 뿐인 거지. 전체 글을 이끄는 건 거의 내면의 독백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벌써 이걸 이제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지난 일기장도 읽어보고, 일기장 밑줄. 앨범 사진도 곰곰이 찾아보고, 사진 밑줄. 동창이나 옛날 애인처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밑줄.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보기도 하고 기억도 더듬어보고 하죠. 그리고 요즘엔 책도 읽어요. 그래서 일기장, 앨범 사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생각, 기억, 책 이런 것들이 다 꿈의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나열했습니다. 되도록 즐거운 상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행복하죠. 그래야 꿈속에서도 행복하고 깨어나서도 행복하고. 나는 토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나의 동그라미. 1인칭이지. 그래서 나는 허쉬의 이야기를 듣고 나 또한 토포로가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자는 걸 좋아하고 잠이 들면 깨어나기를 싫어하니까. 사실 나는 그저 토포의 늪에 한 번쯤 풍덩 빠져보고 싶다. 그럼 토포를 희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만 안 잘리고 월급만 제대로 나오고 보험금에 저금 통장에 빵꾸만 안 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생을 왜 그딴 식으로 사냐라는 식의 잔소리만 안 듣는다면 모든 것을 잊고 그저 한 6개월쯤 푹 자고 싶은 상태다. 근데 할 수 있어? 없어. 그 이유가 뭐다? 나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포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에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에 토포 상태에 따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완전히 해탈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클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양한 인물의 경험인가요? 아니죠. 그의 경험만 나열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대한 과거 회상을 통해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성찰을 하고 있나? 반성하고 있어? 아니. 상징적 소재를 대립혀 등장인물의 유형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립시켰어? 갈등이 있었어? 아니. 내면적 고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서술자와 다른 등장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토포가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네요. 토포로에 대한 답은 4번이죠. 여러 인물의 내면, 이거 한 인물의 내면이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읽고 윗글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의 환상소설에서 환상은 주로 초자연적이고 현실적인 현상의 형태를 제시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평범한 주인공, 일상적 시공간의 배경 등과 같이 현실에 가까운 기본적 질서 설정과 대조되며 그 환상성이 부각되는데, 이러한 환상성은 기존의 익숙한 가치와 세계관이 지니고 있는 억압과 모순을 고발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1번부터 봅시다. 길게는 2년 동안 깨지도 않는다는 채 잠만 자는 토포로의 존재는 윗글에 제시된 토현실적 현상의 개입을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지. 왜?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이기 때문이야. 시간이 곧 돈으로 환금되는 21세기의 포토의 재앙이라는 진술은 뭐예요? 비판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토퍼 전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무척 바쁜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불안이 연습했다 허씨의 진술은 기존의 상황에 억압된 개인의 상태. 그치? 맞는 말이죠. 자주구라는 일상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나는 일상적인 시공간에서 평범한 삶을 영위하려 하자로 이러한 설정은 기존의 세계관이 지닌 모순을 고발하는 장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영위하고 싶어 했어? 아니 얘도 토퍼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토퍼에 빠지고 깨어나면 다시 힘을 얻는다는 토퍼러에 대한 언급은 불안과 불면의 악순환을 지배하는 현대사와 대조되는 새로운 세계관. 그래서 거기서는 뭐야? 마음껏 상상할 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5번이 맞는 말이죠.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뭐예요? 대신 꿈을 모아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였다? 상상력을 통해서 현실에서도 그 꿈에서 있었던 본인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42가 되겠네요. 이해됐죠? 2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4번 현실의 고통으로 벗어나게 해준 토포의 상태다 라고 되어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끝나야 돼. 재기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재기를 했잖아. 그치? 그리고 이 꿈이 여기서 꿈은 뭐였어?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과거도 회상해보고 책도 읽고 계속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삼는 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 회피의 공간으로 성격이 강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